아이고,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여요? 어디 안 좋아요? 좀 지쳐 보이는데. 글쎄 말이에요. 솔직히 요즘 걱정이 태산이에요. 혈압은 자꾸 오르지, 다리는 또 얼마나 퉁퉁 붓는지. 여기 발목 좀 봐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능이 자꾸 떨어진대요. 아니, 근데 평소에 몸에 좋다는 견과류 엄청 챙겨 드시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TV 의사들이 좋다고 했다면서 호두랑 아몬드를 매일 한 접시씩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니까요. 건강 걱정돼서 일부러 꼬박꼬박 챙겨 먹은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설마 그게 문제였을까요? 건강 챙기려고 한 일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걸까요? 방금 이 대화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지금 60대나 70대이시라면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견과류는 슈퍼푸드다. 매일 먹어야 장수한다. 는 이야기들 말이죠. 아침 방송 뉴스에서도 건강 잡지에서도 심지어 의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닙니다.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이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그리고 아주 조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미 60% 이상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참을성이 아주 강한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도 신장이 반 이상 망가진 상태였지만 그저 오후에 조금 더 피곤하거나 산책 후에 발이 약간 붓는 정도만 느끼셨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유, 나이가 드니 늙어서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지만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음식, 한 줌 가득 집어 먹던 그 슈퍼푸드 견과류가 사실은 신장의 손상을 앞당기는 연료였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 담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이야기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피곤해하시더니 발이 너무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기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투석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투석을 받기 전까지 매일 반복하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매일 저녁 TV 앞에 앉아 뉴스나 야구를 보면서 캐슈넛이나 마카다미아가 든 봉지를 무심코 비우곤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셨죠. 이건 몸에 좋은 지방이야. 심장에 좋대. 라고 하시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굳게 믿었던 그 건강식품이 매일 조금씩 조용히 아버지의 신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비슷한 사연을 가진 환자분께 견과류를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변에 변화가 없었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견과류 먹고 나면 항상 속이 좀 불편했어. 근데 그냥 늙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했지. 그게 견과류 때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 같다면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만나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년 건강의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20대에게 건강한 음식이 60대에게도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다. 신장을 우리 집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필터를 갈아 끼웠을 때는 생생합니다. 수압이 새도 잘 견디고 녹물이나 찌꺼기도 거뜬히 걸러내죠. 그게 바로 20대의 신장입니다. 하지만 그 필터를 60년, 70년 동안 매일 썼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낡고 거름망도 막히고 약해져 있습니다. 60년 된 필터가 새 필터와 똑같은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무리하게 찌꺼기를 쏟아부으면 터져버립니다. 70대가 되어 무겁고 진한 음식, 심지어 견과류처럼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최악인 견과류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거나 먹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이든 신장에 최악인 견과류 4가지.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압니다. 맛있죠?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짝지근해서 저도 예전에는 영화 볼 때 팝콘 대신 몸에 좋다며 캐슈넛을 먹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딱 3알만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부드럽고 먹기 편해서 정신 차려보면 한 봉지를 다 비우게 되죠. 캐슈넛에는 별표 옥살산, 수산, 별표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을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뾰족하고 미세한 결정체로 변합니다. 마치 아주 작은 유리 조각처럼요. 이게 신장에 생기면 뭉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이 됩니다. 실제로 의학 보고에 따르면 매일 캐슈넛 한 통을 먹다가 몇 달 만에 신장 기능이 망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옥살산 안전 섭취량의 10배를 매일 먹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진료한 73세 환자분은 치아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캐슈넛을 즐겨 드셨는데 결국 요로 결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혈뇨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하루에 딱 5에서 7알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른 견과류와 섞어 드셔야 합니다. 절대 캐슈넛만 한 봉지씩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견과류의 황제라고 불리죠. 비싸고 버터처럼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건 칼로리 폭탄입니다. 딱 100g, 그러니까 약 신알 정도만 먹어도 700칼로리가 넘습니다. TV 보면서 무심코 한 통을 비우면 앉은 자리에서 밥두세 공기를 더 먹는 셈입니다. 이게 왜 신장에 문제일까요? 좋은 지방이라면서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이때 급격히 살이 찌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이 지방이 장기를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혈압을 치솟게 합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제가 아는 남성 환자분은 건강 생각해서 단 간식을 끊고 마카다미아를 드셨는데 1년 만에 체중이 6kg나 늘고 혈압이 오르면서 신장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좋은 지방이라며? 라고 억울해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지방도 양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마카다미아는 하루 3에서 5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지갑도 지키고 뱃살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양념되고 튀긴 가공 땅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마트나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는 꿀땅콩, 오징어 땅콩, 매운맛 땅콩. 이건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땅콩 모양을 한 불량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시중 땅콩은 염증을 유발하는 값싼 기름에 튀기고 엄청난 양의 소금과 설탕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나이든 신장에게 쥐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들이부으면 신장은 그걸 씻어내느라 쉴 새 없이 혹사당합니다. 양념 땅콩 한 봉지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40%를 먹게 됩니다. 치킨을 끊고 대신 저녁에 맛 땅콩을 드시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오히려 치킨 먹을 때보다 소금을 더 많이 드셔서 혈압이 더 올랐습니다. 땅콩을 드시려거든 소금기 없는 볶은 땅콩이나 생땅콩을 드세요. 네 번째는 말린 과일과 초콜릿이 섞인 믹스넛, 트레일 믹스입니다. 요거트 잎인 아몬드, 초콜릿 덮인 캐슈넛, 설탕 절인 크랜베리가 섞인 제품들 많이 보셨죠? 이건 견과류가 아니라 사탕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설탕과 시럽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 속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입어 망가집니다. 손주들 주려고 샀다가 본인이 다 드셨다는 할머니 환자분은 이 건강 간식 때문에 1년 만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건 비타민이 아니라 과자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견과류를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견과류는 여전히 최고의 명약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신장에 보약이 되는 견과류 4가지. 첫째, 호두입니다. 호두가 사람 뇌처럼 생긴 거 아시죠? 재미있게도 실제로 뇌와 혈관에 아주 좋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온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제가 진료하는 74세 어르신은 10년째 매일 아침 호두 2쪽을 드시는데 저보다 기억력이 좋고 혈관도 아주 깨끗하십니다. 호두는 다른 견과류보다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됩니다. 하루에 호두 반쪽짜리 서너 개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둘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조절의 기제입니다. 식사할 때 아몬드를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치솟는 걸 30%나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반드시 별표 소금 없이 구운 것이나 생아몬드 별표여야 합니다. 하루 20에서 25알 정도를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드세요. 셋째,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의 예쁜 초록색은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많습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께 별표 신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만성신부전 4호기 별표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별표 칼륨 조절하셔야 합니다. 별표라는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이고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거라면 피스타치오는 심장과 신장에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넷째, 브라질너트입니다. 견과류계의 거인이죠. 여기에는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셀레늄이 가득합니다. 셀레늄은 신장 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셀레늄은 약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하루에 딱 한 알, 많아도 2알. 절대 그 이상 드시지 마세요. 간식이 아니라 영양제 한 알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신장을 살리는 5가지 황금 법칙.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걱정 없이 견과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법칙 1. 가공된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간식이다. 튀기고, 양념하고, 코팅된 건 그냥 과자입니다. 몸을 치유하고 싶다면 무염, 로스팅, 구운 제품을 고르세요. 법칙 2. 빈속에 먹지 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랑 견과류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견과류는 점심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칙 3. 한 줌의 법칙을 기억하라. 여기서 한 줌은 2손 가득 쌓아 올린 게 아닙니다. 주먹을 꽉 쥐었을 때 그 안에 쏙 들어가는 양, 딱 그만큼이 하루 섭취량입니다. 밥그릇이 아니라 내 주먹이 기준입니다. 법칙 4. 물과 함께 먹어라. 견과류는 수분이 없는 건조한 식품입니다. 신장이 이걸 처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땐 꼭 물 한 잔을 같이 드세요. 법칙 5. 섞어서 먹어라. 한 달 내내 아몬드만 드시지 마세요. 골고루 섞어 드세요. 그래야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특정 성분, 옥살산이나 셀레늄, 이 몸에 쌓이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침묵의 전사입니다.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조용히 멈춰버립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젊어서 식습관 관리만 조금 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고통, 즉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매달려야 하는 투석 생활로 들어서는 걸 보았습니다. 투석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고통스럽고 환자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을 지치게 만듭니다. 시간과 자유를 빼앗아가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외방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도구입니다. 잘 쓰면 뇌와 심장을 지키는 방패가 되지만 잘못 쓰면 신장을 찌르는 창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주변의 60대 이상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영상 보내기가 쑥스러우시면 다음에 뵈었을 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 아빠, 견과류 좋다고 한 봉지씩 드시지 마세요. 딱 한 줌이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행복한 노후와 신장 투석의 갈림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게 하여 누군가를 평생의 투석 생활로부터 구해낼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현명하게 드십시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